인도가 영국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죠? 영국 식민지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영국 식민지가 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유명한 이제 전투가 플라시 전투라고 해요. 플라시. 영국군이 한 800명. 그 다음에 그 영국군이 훈련시킨 인도 현지 병사, 그걸 세포위라 그러죠. 그죠? 2100명. 대포, 야포, 신문 10개. 3000명이 채 안 되는 병력이죠. 이게 영국군. 저쪽은 인도 현지 이제 왕국의 이제 군대인데 그쪽 5만 명이에요. 3000명 미만. 여기도 같은 무기를 썼어요. 같은 총으로. 총에서 같았어요. 여기도 총. 차이는 대포가 있었어요. 여기도 대포가 있었는데 좀 후진 대포가. 이렇게 싸웠어요. 싸웠는데 이쪽은요. 사상자가 한 3만 명. 이쪽은 사상자가 100명. (3만) 명이 죽을 정도면요. 인도군도, 인도 현지 토호군도 굉장히 용감하게 돌격한 거죠. 그죠? 뭐 총 몇 방 쏘고서는 죽어서 겁나서 꼬리 말고 도망갔다 그러면 3만 명이나 죽을 수가 없죠. 굉장히 집요한 공격을 했어요. 용감하게. 여기도 물론 용감하죠. 어떻게 그죠? 같은 무장인데 이런 결과가 그죠? 약 17대, 이게 바로 17대 1의 싸움이에요. 임창정인가? 걔가 강조하는 17대 1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긴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결과죠. 우리는 그죠? 흔히 20세기, 19세기에 서구 열강에 뭐 엄청난 기술, 그죠? 압도적인 물질적 우위라고 생각하죠. 그죠? 물질적 우위. 물질의 우위 때문에 못 이겼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죠? 굉장히 사실은 진실 왜곡하는 얘기예요. 서양이 그 당시에 이룩한 그 상태는요, 경지는 물질의 우위가 아니고요. 사실은 훈련의 우위입니다. 이게. 훈련. 엄청나게 훈련되고 조직된 그 군대의 승리였어요. 어떤 일이 이렇게 발생하냐, 그죠? 3,000명 대 5만, 17대 1 싸움에서 인도도 굉장히 용감하게 싸웠어요. 3만 명이 죽을 정도면은 무수히 돌격 앞으로 한 거죠. 또 물러갔다 또 오고, 그죠? 영국도 놀랐고, 유럽도 놀랐고, 다 놀랐어, 전 세계가. 이게 무슨 물질적 우위예요? 이게 우위 별로 없죠. 유럽이 세계를 정복한 이유는 물론 기술의 그죠 발전도 컸지만 근본적인 건 어쨌거나 그죠 이 군사력이었어요. 군사력. 우리 뭐 나폴레옹 전쟁이나 그죠 또 뭐 멜 깁슨이 나온 패트리어트 이런 영화 봤죠, 그죠? 쌍방에 이렇게 줄을 서요, 병사들이. 3열로 줄었어요, 3열. 뭐 뒤에는 그죠? 뭐 대포가 이렇게 해서 빵 때려주고. 이쪽도 미국 민병대,
이게 영국 민병대, 그죠? 영국 정규군. 3열로 서요, 3열. 이 거리는 실질적으로는 100m에서 50m예요. 요렇게 줄을 서서 위에서 보면 선이죠, 그죠? 이걸 갖다 라인 배틀이라 불러요. 라인 배틀. 이 당시 총은, 그죠? 이게 머스킷 총이라고 하는데, 뭐 영화에서 봤죠, 그죠? 그 총이 지금처럼 16처럼 연발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숙달된 사수가 1분에 한 3발 발사할 수 있는 총이에요. 정확도가 없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쏴요. 서로 간에. 제가 어릴 때 늘 궁금해하던 게 이거예요. 어떻게 이 자식들은, 그죠? 뭐 은폐해서 쏘는 것도 아니고 지휘관이 앞으로 하면 줄 맞춰 나가서, 그죠? 총에다가 이렇게 착검하고, 예? 그죠? 이렇게 착검하고. 그러다 나중에 부딪히면 막 찌르죠, 그죠? 이 줄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차라리 총 맞고 탁 맞고 죽으면 괜찮은데, 그죠? 뭐 팔이 날아간다든가, 뭐 총알이 무슨 뭐, 그죠? 이게 가슴에 박혀갖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거 미친 짓이잖아요. 매드. 아까 플라시 전투에서도 영국군이 이긴 거는 간단해요. 지휘관이 줄 세우고, 그죠? 3,000명을. 이렇게 뭐 중대단이나 이렇게 해서. 여기는 막 공격해오죠. 얘네들은 올 때까지 안 쏴요. 사거리 들어오면은, 그죠? 쏴대기 시작해요. 그렇게 싸웠는데 3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쟤네들 미리 쏘고 멀리 쏘고 마음대로 쏘니까 총 잘 안 맞고. 아무튼 이 공포, 엄청난 공포잖아요. 근데 우리 나폴레옹 전쟁 영화 보고 오톨리 영화 이런 거 보면은, 그죠? 그냥 뭐 지휘관이 그냥 줄 서서 지휘관도 앞에 옆에 서서 칼 이렇게 들고, 그죠? 그냥 앞으로 이러면 나가잖아요. 그러다 붕 터지면 옆에 놈 죽고. 옛날에 오톨로라는 영화에서 보니까 웰링턴 장군이, 그죠? 막 뒤에서 말 타고 있어요. 옆에 이 참모가 있는데, 부관이. 대포가 팍 날아와서, 그죠? 터졌는데, 부관이 인상이 좀 찡그러지니까, 보니까 터지면서 왼쪽 다리가 날아갔어요. 근데 그 부관이 뭐라냐면, 좀 아픕니다. 그 실화란 말이에요. 이런 조직을 만들어내는 게 서양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그죠? 중국 군대, 그죠? 뭐 조선 군대, 그 어떤 군대가 와도 이 당시 이렇게 만들어낸 그죠? 병살 하나의 기계로 만들어낸 이 훈련, 이게 사실은 전 세계 무적이었던 거예요. 유럽은 지네끼리 무적끼리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막 가서 서로 쏘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이게 1800년대 초반에, 그죠? 유럽에서 나타났던 일반적인 전술이고 전쟁 방식이에요. 이런 미친 짓을 만들어낸 게 유럽 놈들입니다. 지금, 그죠? 이번에 해가는 전쟁에 관한 얘기는요. 그러니까 그죠? 1200년경부터 유럽이 이렇게 발전해 간 과정이에요. 근데 유럽이 너무 이걸 잘했어요. 잘해서, 그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세상에 영원히 좋은 건 없어요. 그래갖고서는 1차 대전 때, 이 당시는 머스킷 총이라고, 그죠? 총신 긴 거 있잖아요, 그죠? 빵 쏘면 연기 팍 나거든요. 그거 멋있잖아요. 연기 많이 나는 전쟁 멋있잖아요, 그죠? 요즘엔 연기가 안 나서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 방식을 어디까지 유지했냐, 그러면 1차 대전에도 간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하면 또 한 성질 있잖아요, 그죠? 독일군 진지에서는 기관총을 배치해놨어. 그것도 이렇게. 기관총이 있으면요. 기관총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이걸 갖다 크로스파이어라 그래요. 크로스파이어. 이게 십자. 교차 사격이라고 그러죠. 기관총, 이거 초당 몇 발 나오잖아요.
두둑한. 프랑스군이 어떻게 했냐면요.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독일군이 어떻게 했냐면요. 나중에 너무 끔찍해서 오지 말라고 외쳤어요. 오지 마! 독일말로 했겠죠. 그죠? 제발 오지 마. 얘들도 가면 다 죽는 줄 알아요. 갔어요. 그래서 하루에 전사자가 막 10만 명. 뭐 하루에 영국군이 하루에 7만 명 죽고. 1차 대전 때 사상자 숫자가 하루에 막 그죠? 한 전투에서 막 8만 명. 그게 학살이죠, 학살. 장교는 공격 앞으로. 병사들은 그 명령을 수행해요. 근데 이것은 그죠? 이때부터 형성된 일종의 그게 명령 계통이에요. 이것을 이제 멋있게 나타난 영화가 그죠? 갈리폴리라고 하는 영화 있어요. 전쟁 영화. 멜 깁슨이 나온 그죠? 저 그 터키 그쪽에 그리스와 같이 붙은 그죠? 거기 있는 그 산을 점령하기 위해서 호주 군대가 와서 돌격 앞으로 하는데 터키군은 기관총으로 산에 쏘고 호주군은 그죠? 그 앞에 총 들고 나가잖아요. 슬로우 모션 나와요. 기관총이 드르르르르 하면 병사가 쫙 쓰러져요. 갈리폴리에서 호주 영국 군대가 20만 명 죽었어요. 근데 그 갈리폴리에서 그죠? 이 전쟁을 하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처칠이에요, 처칠. 윈스턴 처칠. 이 바람에 1차 대전 때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젊은이들이. 다 죽어갖고 남자 씨가 말랐어. 그걸 번역하면은 로스트 제네레이션이. 그 세대가 그냥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한 20대. 20대가 그냥 전멸해 버렸어요.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그 당시 20대 남자 중에 안 죽었다. 대박이지 뭐. 100대 1로 상대해줘야 되는. 완전히 뭐 물개의 팔자가 된 거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듣기만 해도 흐뭇하지. 그게 그죠? 명령을 이행하는 이 유럽 군대가 이게 기관총이 나오고 대포가 그죠? 근대화된 대포가 나오고 연발 사격이 되는 그 전쟁터에서도 군 장교들은 전술 교리가 뭐냐면 이 식이었어요. 까라면 깐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까라면 까는 게 일제 잔재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유럽의 잔재입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한 게 일본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일제 잔재라 그러지만 이거 유럽 군사의 잔재예요. 일차 대전 때 그죠? 왕창 죽으면서 이제 이런 전쟁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요. 평상시에 그죠? 군인의 능력이라 특히 장군의 능력이라는 걸 장교들의 능력을 평상시에 검증할 길이 없죠. 저기 쳐들어오면 초전에 박살내고 원점을 타격 뭐 10배로 타격했습니다. 이따 소리밖에 못하죠. 장교가 출세하는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잘 비비고 시험 쳐서 성적 잘 받고 미국 연수 갔다 와서 그죠? 이렇게 해서 코스 승진하는 거잖아요. 평화시의 장교라는 거 그거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저놈이 어떤 전쟁할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전쟁할 때마다 그죠? 또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전술 교리라고 하는 것도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이거 우리가 미친 짓을 했다. 어떻게 머신간 앞으로 돌격 앞으로를 하냐. 그래서 이제 방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탱크가 나오고 뭐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 이 방식을 최후까지 따라한 나라가 바로 대일본 육군입니다. 바로 일본 육군이에요. 일본 육군. 우리 아버님이 일본 그 육군 그 학도병으로 끌려 나갔다가
이제 거기서 그 간부 후보생 시험이 있어갖고 연락이시 공부해갖고 붙었어요. 그러면 일단 태평양에 나가지가 않아. 태평양에 나가면요, 배 타고 나가다가 그냥 한송하고 나면 저음렇게 나가면은 번쩍 하면서 미국 잠수함이 때려갖고 그냥 죽는데요. 볼살. 우리 아버지 살아남으려고, 그죠? 제가 있는 이유에 우리 아버지가 그때 안 죽은 거죠. 간부 후보생이 됐어요. 막 저 장교가 필요하니까 마구 장교를 이제 급 양성하는 거죠. 3,000명의 이제 간부 후보생 학교인데, 여기서 또 우리 아버지가 또 내가 머리가 좋잖아요. 그죠? 3등 안에까지 붙으면은 일본 국내 배치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3등 안에 붙어갖고 일본의 시코쿠라는 데 가서 이제 장교 배지 달고, 그죠? 가서 이렇게 산 정상에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미국 비행기가 쳐들어오면 이거 보고 기관총 하나 있고 쏘지도 않는데요. 쏘면 다치니까. 위치를 알릴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보고, 아유, 조금 구라망이 온다 하고 이제 돌려갖고 미 폭격기 편대가 옵니다 하고 보고하는 게 이제 경비 부대에 가서 이제 그 당시 우리 아버지는 인생의 전성기였어요. 남자도 없고 시코쿠에서, 그죠? 근데 그 동네가 고급 휴양지였대요. 부자들이 별장이 많은데. 그러니까 뭐 그냥 주말 되면 그냥 그 동네에 그냥 아가씨들이 와서 남자가 없으니까 막 도시락 싸들고 오고 막 우리 아버지는 뭐 좋았다는 거지. 한 세월 보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아버지가, 그죠? 1951년에 입추였거든요. 44년이니까 이제 그때가 이제 재운이 돋을 때야. 근데 그때 간부 후보생 학교에서 훈련을 받는데요. 그 완전 군장이에요. 일본군 완전 군장이 40kg래요. 40kg에다 일본군 소총이, 키만한 소총이에요. 그거. 총 긴 거죠. 그걸 들고 수류탄 다 하고, 그래갖고, 그죠? 하루에 달려가는데, 그게, 그죠? 하루에 80km를 이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막 구릉지를. 그리고 나서 물하고 주는 거는 소금. 일본 육군을 기계로 만든 거죠. 철저한 기계로 만들었어요. 그 기계로 만든 군대가 태평양 전쟁에서, 그죠? 미군 앞으로, 그리고 일본군이 하는 주 특기가 뭐냐면 야간 공격이에요. 야습. 야간에 습격하는 거. 야간에는 잘 안 보이니까, 그죠? 그래서 야습하는 훈련 맨날. 그걸 하셨다는데, 그게 일본이 나중에 그게 유명한 도쿠다이 만세 돌격이에요. 반자이. 뭐 기관총이 그냥 미군 그죠? M1 소총 8발 자동 나가잖아. 그게 그냥 다 쓰러진 거예요. 야간 공격. 그 다음에, 그죠? 또 하나가 정신력 강조. 정신. 야마도 그죠? 야마도 정신. 한국 군인. 그 다음에 물자 절약. 이게 제가 군대를 갔더만요. 육군 전투병 전투수칙이라는 게 있어요. 외워야 돼요. 그죠? 나는 단 한 발의 탄약도 아끼겠다. 내 목숨을 아낀다는 말은 없고, 나는 단 한 발의 탄약도 아끼겠대. 거기다 나는 야간 전투의 승리자가 되겠다야. 일본 육군의 전투 정신이 제가 군대 다닐 때마다 고스란히 우리나라 군대에 와 있던 거예요. 아니, 단 한 발의 탄약을 내가 지금 아끼게 생겼냐고요. 그 한국 화약 그 김승연이가 만들어내는 그 총알보다 내가 소중하지. 예? 예. 근데, 그죠? 일본 제국은 이 엄청난 군기와 훈련을 통해서 했던 유럽은 재미를 봤어요. 이걸 따라한 게 일본이에요. 따라하기. 피봤어요. 근데 한국군은 여전히 좀 따라하고 있어. 이거 또라이 아니야. 그리고 뭐라냐면, 그죠? 아직도 하는 말이 상명하복이야. 위에서 명령한 밑에서 복종한다야.
한국이란 나라요. 굉장히 선진국 같죠. 제 눈에는 한국은 굉장히 후진국입니다. 아직도. 컴퓨터가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선진국이라 착각하면 안 돼요. 서양의 잔재를 일본이 따라 있고, 그죠? 일본의 육군의 훈련 교리는 독일이에요. 프로이센. 독일군 다 죽었어. 다 졌어. 일본 망했어. 이 흐름이, 그죠? 사실은 한 300년경부터 형성되어 온 하나의 거대한 문화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것이 철저하게 실패로 끝난 거죠. 영원히 먹히는 건 없잖아요. 그죠? 플라치 전투에서, 예? 줄 서서, 그죠? 후퇴 안 하고, 이 장교가 시키는 대로 싸웠단 말이에요. 대박이 났어요. 그게, 그죠? 1900년 들어와서는, 그게 완전히 피를 본 거죠. 그죠? 이런 엄청난 피를 보고 나서도, 그죠? 그래서 또 하나는, 그죠? 약간 다른 얘기 같지만, 음악에 관해서. 음악. 우리는 음악하면, 그죠? 이제 일단 음악이 뭐냐? 그럼 뮤직이죠. 그죠? 요즘 참 편해요. 그죠? 돈이 뭐냐? 머니지. 그죠? 영어로 말하면 다 돼요. 그죠? 오늘날 음악은 흔히 가요, 그 다음 클래식, 그죠? 음악이라는 게 사실은 음악 자체로 존재한 적이 없어요. 음악은 반드시 무악이에요. 춤출 무. 모든 음악은 본질적으로 댄스 뮤직입니다. 댄스 뮤직. 댄스와 뮤직이죠. 춤을 출 때, 그죠? 음악이 없이 춤추라 그러면은 잘 추는 사람 많지가 않죠. 흥도 안 나고, 그죠? 그 다음 박자도 좀 이렇게 틀리고. 그런 음악 없이 혼자 춤추면서 정확한 박자에서 스텝과 동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굉장한 고수죠. 그죠? 머릿속에서 음악이 나와야죠. 음악이 이게 왜 발전했는가에 대해서, 그죠? 이게 전쟁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음악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전투 음악이에요. 전쟁 음악이에요. 전쟁 무악이죠. 또 하나는 이성을 유혹하는 유혹 무악이에요. 유혹하는 춤곡의 대표적인 게 흔히 벨리 댄스죠. 그죠? 벨리 댄스 죽이잖아요. 그죠? 요즘에 현아가 하는 춤, 골반 댄스, 기막히게 돌리잖아요. 여자들의 공적이 됐죠. 그죠? 이게 진짜 음악의 본 두 가지입니다. 남태평양이나 하와이 가면 이렇게 남자들이 이런 놈들이 나와서, 그죠? 가슴 치면서 고릴라처럼 해서 막 우가자가 하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무악이에요. 유혹하는 춤, 그죠? 이거는 지금도 흔히 댄스 음악이라 그러면 사실 이거죠. 그죠? 오늘날 현대에 와서는. 전투 무악이 뭐냐 그러면 이게 바로, 그죠? 집단 춤인데, 집단 댄스인데, 그룹 댄스인데, 그죠? 이게 뭐냐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죠? 인류 조상들이 사람이 힘 별로 세지가 않잖아요. 호랑이나 늑대나 맘모스, 그죠? 멧돼지. 이런 걸 잡으려면요. 인간이 쓰는 방식은 코웍이에요. 협동해서 잡는 거예요. 사냥을 할 때. 사냥을 할 때 중요한 게 서로 간의 호흡이잖아요. 그죠?
이게 막 전술도 있고. 그런 걸 하기 전에, 그죠? 뭐냐면, 사냥하게 나가기 전날, 사실은 집단으로 춤을 추는데, 이 안에 있는 핵심은 뭐냐면 박자예요, 박자. 박자. 박자에 맞춰서, 그죠? 일종의 전투 행위를 갖다가 미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전투에 나가서도 사실은 끊임없이 박자에 맞춰서 싸워요. 나폴레옹 전쟁 때 보시면 군대가, 그죠? 쫙 라인 배틀이 나가는데, 바로 뒤에 보면은, 그죠? 어린애들이 드럼 치면서 나가죠. 막 총알 날아오고 대포 날아오는데. 그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 아니에요. 뭐 전쟁 중에 무슨 군악대가 행진하고 있잖아요. 그 군악대가 미친 게 아니고 그 군악대가 그 드럼이나 음악을 안 해주면 그 모든 병사들의 열과 대우가 흐트러지고 사기가 떨어져 버려요. 그 음악에 맞춰 나가다 보면 내가 잠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 버려요. 막 쿵작작, 쿵작작, 쿵작작 이거 나가는 거예요. 임을 위한 행진곡. 그거 딱 들으면서 막 돌 던지고 나가면 막 상대방이 개새끼로 보이고 막 민족의 적으로 보이고, 그죠? 막 피가 끓잖아요, 막. 그죠? 전투모학이에요. 소설 구운몽이라는 데 보면, 그죠? 이렇게 그 양소유가 이제 다 정성의 딸을 꼬시는데, 다 이렇게 여자로 변장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칠연금을 연주하는데, 그죠? 음악이 뭐냐 그러면 봉무구항곡이에요. 봉이 춤을 추면서 짝 황을 구한다예요. 유혹의 음악이죠. 그죠? 그걸 딱 정소조가 듣고서는 끝난 다음에 저 자식이 나를 희약가시 그렇구나 하고 딱 불쾌하게 속으로는 졸라 좋아하겠죠. 그죠? 유혹의 곡. 하나는 전투의 곡인데, 그죠? 이게 뭐냐면 해남자나 고대 그 중국의, 그죠? 그런 기록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깃털을 달고 털을 달고 막 창을 들고 나가서 이렇게 격자로 무늬를, 그죠? 진을 짜서 춤을 춰요. 이게 전투음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궁중음악 중에 아악 중에 8일무라고 하는 춤이 있어요. 8일무. 8명이 8줄로 서서 춤추는 음악이 있어요. 그냥 그 음악 같지도 않아. 그냥 깃발 들고 돌고 뭐. 지금 8일무, 그죠? 보신 분도 있을 거야, 아마 텔레비에서. 이거 보면 뭐 괜히 내가 좀 우한 찰나니까 음악이 그윽하구나. 솔직히 졸리지. 이게 뭐냐면, 그죠? 전투무학이 사실은 유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만나갖고 태아된 형태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남태평양이나 하와이에서 막 나와서 그냥 남자들이 막 배 이른 남자가 막 다리 벌리고, 그죠? 우가자가 하는 거. 그거는 유혹하기도 하는 자세도 있지만, 그죠? 전투음악이에요. 음악은 싸우기 위한 음악이고 또 하나는 유혹하기 위한 음악.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직장 가서 매일 싸우든가,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유혹해. 이것도 전쟁이잖아요. 마케팅, 그죠? 오늘 아침 광고 보니까 폭스바겐. 저 새끼 차 바꿨어? 폭스바겐이네? 남에겐 질투, 당신에겐 기회. 폭스바겐 차 좋단 말도 안 해. 그 뒤에 이제 K5 광고가 나와. 뭐 K5의 비상에 자꾸 무앙 달려, 뭐. 내가 볼 때 폭스바겐 광고 훨씬 더 유혹적이야, 그죠? 세상은 유혹도 전쟁이고요. 전쟁도 전쟁이에요. 세상은 싸우거나 사랑하거나요, 사실. 유혹하거나요.
세상에서 하는 일은 사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감추기 위해서, 그죠?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맨날 뭐 거짓말 하죠, 그죠? 이번에 시진핑이도 사기치는 거 보세요. 중화인민공화국 군대는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군대래요. 가증스러운 말이지. 그 평화가 수호되려면 나는 중국 놈들이 하자는 대로 호락호락 고분고분 응해주면 평화가 유지되죠. 그 협박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나라의 군대는 평화를 좋아한다. 그거 다 내놔. 네가 응하면 평화고 안 응하면은 응징이지. 세상에 평화는 영원히 없어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전쟁이에요. 이 전쟁사를 이번에 하는 이유도 그죠? 세상의 본질이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전쟁과 사랑이에요. 사랑도 실전에서는 전쟁으로 가죠, 그죠? 그런데 그죠? 이 음악이 여러분 터키 행진곡이라고 아시죠? 터키 행진곡.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터키 행진, 그 전에 서양 클래식에서는요, 북이 없었어요. 이렇게 치는 타악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죠? 이 터키 행진, 이게 터키가 누구냐면 바로 오스만 터키예요. 오스만 투르크라고 그러죠. 오스만 튀르크. 유럽 애들이 그 전에 그죠? 줄 맞춰 싸우고 하는 걸 다 했는데, 오스만 터키 군대를 보니까 얘네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북치고 장구치고 막 꽹가리 치고 난린 거야. 근데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야. 막 사기가 올라가고. 그래서 유럽 애들이 지네들도 받아들여갖고 지네들도 북치고 드럼치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나중에는 클래식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죠? 클래식 음악은요, 원래 뭐 현악 사중주 그런 건 귀신들이 그 뭐 이상한 소리 내는 거죠, 그죠? 귀신들 씨나락 까는 소리잖아요. 뭐 낑낑낑낑낑 하면 뭐 좋다. 물론 그것도 음악인데, 그죠? 현실에서 음악은 역시 락 그룹이 드럼이 안 들어가 보세요. 그게 락입니까? 역시 따다다당 그죠? 그래야지 뭐가 팍 장쾌한 맛이 있지. 이게 드럼 없는 락 음악 그냥 괜히 뭐 음악 이상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듣고 그죠? 뭐 오보에하고 기타가 연주한다. 뭐겠어요 그게, 그죠? 그게 음악입니까? 필이 안 오잖아요. 필이. 박자를 들어가는 최고의 악기는 타악기죠. 그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전쟁할 때 그죠? 정구를 울려라. 큰 북으로 그죠? 치잖아요. 그죠? 이 타악기가 바로 전투음악의 사실 상징이죠. 그래서 음악은 두 가지예요. 꼬시거나 싸우거나요. 그것이 그저 나중에 기독교나 유교가 들어오면서 서양에서는 교회 음악이라는 형식으로 발전하면서 거기서 그죠? 유혹하는 방식을 이제 마치 이제 하나님을 유혹하듯이 음악을 만드는 거야. 그 교회 음악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신부야 했었고, 그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렇게 만드는 게 교회 음악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는 은총. 동양에서는 황제가 나한테 베푸는 은총이죠. 그게 유교나, 그죠? 기독교에서 이 음악이 사실은, 그죠? 이 권력에 의해서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음악이나 유교 음악은 교회 안 다닌 사람한테, 그죠? 기독교 음악이 뭐가 좋겠어요? 성가고. 인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게 뭐냐? 민간들 사이에 하는, 그죠? 민가, 민요. 이걸 산송가로 다 바꿔놓은 거 아니에요? 내게 강 같은 사랑,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전부 다 민요예요. 그래서 대중성을 지니는데, 그죠? 저는, 그죠?
저도 뭐, 물론 음악을 듣지만은, 역시 돈 내고 가는 음악은 북이 들어가야 된다. 북과 드럼이 안 들어가는 음악은 참 돈 주고 갔다가 나올 땐 욕 나온다. 저는 항상 느끼지만 북이 있어야 돼요. 터키 행진곡도 그래서 이때부터 서양 클래식에도 그죠? 짱 하는 그죠? 방 하는 거, 둥 하는 거 그죠? 이게 들어간 거예요. 터키 행진곡이라 그랬죠, 그죠? 이게 행진곡이라 하는 게 마치인데 앞으로 전진, 이게 행진이 아니에요. 적을 향하여 돌격하는 이게 전진곡입니다. 이걸 말을 바꾼 겁니다. 마취잖아요, 마취. 마취는 앞으로 돌격하는 거예요. 전투음악이에요, 행진곡이. 그래서 이번에 그 전승절에 시진핑이가 그죠? 딱 서거하는데 이렇게 중국 군대가 촥 막 사회에서 들어오는데 그죠? 계속 막 빰빰빰 그죠? 너 총 맞고 죽어라 하자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래 좋다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전진곡, 전진곡. 님을 위한 노래. 그 전투의 음악이에요. 그래서 그 곡이 명곡이에요. 그 들으면 막 갑자기 혈압이 오르고, 그죠? 한 놈 패고 싶고 막, 누구야, 해서, 그죠? 이게 명곡이죠. 가사도 죽이잖아요, 막. 다 쓰러지고, 막 깃발은 다 찢어졌는데, 그죠? 막 혼자 나가는 느낌. 내가 막 히어로가 된, 그죠? 느낌. 사람 딱 돌게 만들기 좋잖아요. 이 마치라고 하는 것이, 그죠? 아까 말한 그 라인 배틀에서 핵심적인 요소예요. 같이 줄 서서, 예? 적이 쳐들어와도, 그죠? 북치면서 같이 단체를 이뤄서 이게 인류의 오랜 사냥 본능에서 개발된 이게 음악이에요. 이 방식이. 유교나 기독교가, 그죠? 이 착한 어린이 만드는 음악들이 좀 변질시켰지만, 역시 음악은, 그래서, 오늘날 대중음악, 락이나 이런 음악은 그 두 가지예요. 유혹하든가, 그 안엔 좀 전투적인 거예요. 반항하든가, 반항도 싸움이잖아요. 그죠? 개기거나 꼬시거나. 이 강의에서는 언제나, 그죠? 시중 서점이나 학교 선생님한테 못 듣던 이것도 제 견해가 아닙니다. 제가 많은 독서를 통해서 얻은 통찰력 있는 역사학자들의 얘기들이에요. 제가 무슨 천재라고 알아냈겠어요. 다 이게 원래 제 견해가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안 좋네. 역시. 좀 싼 티로 가야 돼. 그래서 그죠 이번 강의는 이런 그죠 이런 그 굉장한 군대가 만들어져서 그죠 세계를 정복해 나갈 때까지의 유럽이 지네끼리 무지 싸웠어요. 그냥 늘 실험장이에요. 유럽 자체가 그냥 레벨에 계속 전쟁하면서 그 과정에 이르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건데 시작은 일단 그죠. 옛날 천년경에 이 당시 유럽 사회는 봉건제라 그랬죠, 그죠? 봉건제. 이 봉건제랑은 기본적으로 기사, 나이트, 그죠? 그 다음에 그냥 뭐 농민. 기사 안에 그죠? 서열에 따라서 이제 왕도 있고 뭐 백작도 있고 그죠? 다 기사. 얘네들은 그죠? 장비가 비싸요. 그것도 갑옷이다. 쇠를 만들고 그죠? 창도 있고. 말도 먹여야 되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런 무장하고 얘가 훈련할 수 있는 비용을 대주는 거예요. 이게 세금이죠, 그죠? 얘는 이제 전쟁을 전쟁 나면 막아주고, 뭐 이렇게 서로 계약을 한 거예요. 안전비용, 안전을 제공하고 삥 뜯고. 이게 이제 유럽 봉건제의 본질이에요. 언제나 이럴 수 있죠, 그죠? 오늘날에도 뭐,
술집 하면은 기사 하나, 그죠? 기사 하나 쓰고, 그래서 또 새 걷고,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 사이에 나타난 이질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박물장수라고 하는 상인. 오늘날, 그죠? 유럽에 벨기에나 네덜란드나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예? 뭐, 독일, 그 일부도, 영국. 걔네들이 다 누구 후손이냐면은 옛날에 바이킹의 후손이에요. 다 그놈들 해적하던 놈들이에요. 유럽이 세진 것 중에 하나는요, 가만 보면 어느 나라 문화를 봐도요, 해적이 들끓는 곳이 나중에 발전을 합니다. 해적이야말로 오늘날 시장 경제의 원조입니다. 이 자본주의라고 막스가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해적주의예요. 시장 경제, 자본주의. 이 원료는 해적이야, 해적. 해적이 하는 일은, 해적도 전쟁 죽기 싫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냐면 배 타고 가다가, 그죠? 상륙해서 마을에 가서 약탈하고 챙긴 물건, 그죠? 갖고 가서 이제 어디 가서 또 그걸 또 늘어놓고 장사를 해요. 그래서 팔고 교환하고, 그래서 여기서 훔친 물건 저기 가서 팔기도 하고, 또 팔다 보니 거기 물건이 좋으면은 또 훔치고, 훔치는데 반항하면 죽이고. 예? 얘네들은 항상 트레이딩과, 그죠? 교역과 항상 동시에 약탈을 병행하는 존재죠. 해적이. 지난시간에 얘기했죠, 그죠? 우리나라 해적이, 한국 해적의 정통파가 어디냐, 그러면은, 바로 그, 순천 여수 사이. 불교. 난 불교 애들이 옛날 우리나라 해적의 난 후예라 봐요. 그래서 난 불교 주목이, 역시 주목이 세잖아요. 그죠? 바닷가. 그 견훤이 그 세력을 끌어모아서 후배째 세운단 말이에요. 일본의 나가사키. 나가사키가 일본의 해적 동네예요. 나가사키 짬뽕이 상해에서, 그죠? 곧장 가면은 일본 나가사키예요. 그래서 상해에서 들어온 우동 방식을 이렇게 일본 애들이, 그죠? 개발한 게 나가사키 짬뽕이고, 그게 한국 들어와서 그냥 짬뽕이죠. 해적이라는 놈들은요, 첫째 중앙의 말을 안 듣죠. 탈권위적인 놈들이고요. 또 이놈들은 항상 싸울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걸 좋게 말하면 상무정신이라고 하죠. 상무정신. 그 다음에 유리함, 굳이 싸우지 않을 필요 없이 거래가 되면 그게 바로 교육정신이에요. 장사꾼은요, 기본적으로 해적의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공무원 하면서, 학교 선생님 하면서 봉급받는 그 마인드로, 예? 그 치킨집 하나 차리면 그게 잘 되겠냐고요. 내가 차렸으니까 옆 동네 옆집을 다 삼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해서 막 꼰지르고, 저기는 기름을 뭐 나쁜 쓴다는 둥, 그리고 술 먹고 한판 붙으면은 막 주먹 보이고 막, 그래야 그 치킨집을 운영하지. 예? 그러니까 파라솔 발로 차고, 그 정도는 배짱이 있어야 치킨집을 운영하지. 그냥 결제해 주시지요. 절대 돈 못 벌어요. 원래 상이라고 하는 건요, 상은요, 요게 바닷가 상인은 해적이에요. 그런데 중앙 권력이 밀집되어 있는, 예? 권력 근처의 상인은 중앙 권력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뇌물을 통한 정경 유착입니다. 여기는 뇌물, 여기는 칼. 상인은 그 두 갈래 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장사하는데, 그죠? 위생과에서 조사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유, 오래간만에 오셨네. 그래갖고 이제 갈 때 봉투, 그죠? 여기 상인이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뇌물. 하나는 그러니까 공무원이 못 오는 곳에는 주목. 이게 뭐 희로뽕이라든가, 그죠? 뭐, 이런 거,
뭐 그런 장사하면 좋잖아요. 돈 많이 벌잖아요. 그죠? 상인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뇌물로 하든가, 아니면 주목으로 하든가. 장사하려면요, 일단 피트니스 가서, 일단 가슴 갑밥부터 키우고, 손목 힘과 이런 거 완력기 좀 쓰고요. 이 권투장 좀 다니고 해갖고 몸을 만들어야지 장사를 할 수 있어요. 몸도 없는 주제에 생각해보세요. 개인 사업이라는 게 미천 달랑 몇 천만 원 1억 가지고 어디 가서 그걸로 뭘 할 거예요? 가까운 건 주목인데. 가끔 상담하는데, 그죠? 사업해보겠대. 얼굴 딱 봐. 전투력이 없어. 하지 마라. 무역상이 뭡니까? 전 세계 다른 나라 가서 훔쳐오거나 교육하겠다는 놈들이지. 그게 트레이더지. 정시에 가면 막, 예? 개인 투자자들이, 개미들이 정시에 가면 왜 죽어요? 거기에 막 해적들 드글드글한 거예요, 거기가. 손님 받는 곳이 거기가. 해적질 하기 싫고, 싸움하기 싫으면 얌전하게 그냥 직장 다니면서 처분들을 맡기고 아부해 가면서 고분고분 사세요. 괜히 뭐 상사가 어떻다는 놈 그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 가늘고 길게 잘 살면 돼. 그게 방법이에요. 전투력도 없으면서 무슨 놈을 장사한다고요. 아니 제가 비웃어 이제. 장사한 사람이 주먹 좀 쓰나 나 물어봐요. 자네 좀 주먹 좀 쓰나 그래요. 못 쓰는데요? 하지 마라. 왜 장사를 해요? 유럽에, 그죠? 이 북구 놈들이 뭐냐면요. 해적의 후손입니다. 유럽의 상인이라는 건 그 속에는 해적 정신이 충만해 있어요. 지금 그게 요즘 와서 미국 쪽으로 가서 좀 뭐 미국 상인들이 그러지만, 그죠? 유럽도 내 상인이라는 건 해적이에요. 그래서, 그죠? 기사와 농민. 유럽의 농민들도 만만치 않아요, 놈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그죠? 관리가 와서 막 다 뺏어가고 막 발로 차고, 그죠? 그럼 어떻게 삽니까? 이런 농민은 아니에요. 여차하면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기사를. 이런 농민들이에요. 요 사이의 상인이. 얘네들도, 그죠? 정착하면서 뇌물 바치거나, 뭐, 그렇지 않고, 치안이 없는 곳에 가면 해적질하고. 그게 상인의 기본이에요. 아무튼 기사가 무력이 제일 세니까, 그죠? 한국 사회에서 요즘에, 그죠? 뭐 재벌 3세다. 그러면 귀족적인 생활을 한다 그러죠. 그죠? 귀족이라는 게 바로 기사의 후예예요. 얘네들은 귀족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쟁 귀족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럽에서, 그죠? 유럽에서 귀족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펜싱, 복싱, 그 다음에 무슨 뭐 에베레스트 등반. 그게 다 뭐냐면 전사로서의 자질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그죠? 귀족이라는 게 무슨 뭐 펜대나 굴리고 뭐 앉아서 뭐 그냥 차나 마시고 그런 귀족은 이제 곧 망할 집안의 귀족이에요. 귀족은 이래야 돼요. 아들이 막 공부 못하거나 힘이 없으면 패고 발로 차고 막 이 자식 그래갖고 밥 먹고 살겠어. 우리나라에도요. 재벌 2세까지는 아버지한테 맞고 자란 애들이에요. 도둑놈 정신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3세, 4세가 요즘 볼 때 맛이 좀 갔어. 이것들은 약점이 뭐냐면요. 안 맞아보고 때리는 것만 배웠어. 이거 진짜 문제예요. 남을 때리는 사람은요. 맞아본 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놈을 내가 얼만큼 아구통을 돌렸을 때 이놈이 아파하면서 복종할 것인가. 진짜 아프구나 그러면 돌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때려본 놈이 맞아본 놈이에요. 요즘 재벌 3세, 4세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이 맞아본 건 없으면서 괜히 뭐 볼펜 던지고 막 사람 뭐 자르고, 그죠? 뭐 구조조정한다고. 걔들 하수예요. 얘네들은 맞아보질 않아서 난 한국이 재벌, 그죠? 앞으로 20년 내에 싹 개입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한국 재벌 살아남을 재벌 거의 없어요. 이미 다 얘네들 맛이 갔어요.
무슨 기적이 기적은. 이게 원래 이제 새, 그죠? 여기 좀 변두리 계급인데, 여기서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신성로마 제국이라 들어봤잖아요. 그죠? 신성로마 제국이 이제 이런 기사들로 이루어진 수많은 이제, 그죠? 봉건 체제인데, 신성로마 제국이 후반기에 가면은 아무 힘이 없어지고 단결력도 없고 힘이 없어요. 사실 그건요, 신성로마 제국이 안 망했다 뿐이지, 신성로마 제국은 사실상 그 도중에 1180년경에 이미 망했어요. 망하고 나서 한동안, 그죠? 그래서 이제 황제가 없는 시대가 와요. 그걸 대공위 시대라 그래. 황제 위가 비었다. 1190년인가 뭐쯤 돼요. 한 30년간 황제가 없는 시절이 오는데, 황제가 없는 시절이 왜 왔냐면요, 중세 기사들의 그런 거죠. 전쟁 방식과 전투법이 안 먹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신성 로마 제국은 사실은 끝난 겁니다. 끝이 나고, 신성 로마 제국은 대공위 시대 때 끝났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죠? 1800년까지 한 대략 600년 더 가요. 나중에는 괴테가 그래요. 그죠? 볼테르가. 신성 로마 제국은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 제국도 아니라고. 이제 완전 차 띠고 포 띠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독일에 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멍청해지면서 그 유럽을 통합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회. 로마 교회. 교황이, 그죠? 이 유럽을 전체를 갖다 하나의 문화권으로 만들고 통솔해 보리라 하고 나선 거예요. 그게 이제 옛날에는 뭐 이노센트라고 부르는, 요즘에는 이노첸시오라고 또 요즘에는 뭐 해요. 약간 라틴어스럽게 이노첸시오 3세인가 뭐 그래요. 이 당시 로마 교회가 힘이 셌어요. 그래서 유럽의 왕들이나 이런 사람 막 교황이 막 걔 앉지 마 이런 못 앉고 막 그랬어요. 그 당시에 막 교황은 태양,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달, 지가 일이고 저는 월이라는 거죠. 그죠? 그때 굉장히 셌어요. 교회가 거의 가톨릭이란 말이요. 이게 뭐냐면 하나라는 뜻이에요. one. 하나. 그게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universal. 다 하나다 이거죠. universal. 이걸 이제 번역하면 이걸 보편이라는 말을 써요. 보편. 보편 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전 세계가 로마 교회의 말을 다 듣는 것이 바로 보편 교회예요. 이 유럽을 하나의, 그죠? 정치권으로 묶으려 했던 사람이 아까 말한 신성 로마 제국의 마지막 실패한 사람이 이제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라고 해서 붉은 수염 황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싸움을 잘했는데 이 사람이 결국 유럽을 통합하지 못하고 실패하면서, 그죠? 이 사람이 수염이 빨갰대요. 이렇게. 붉은 수염. 아주 멋있었대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신성 로마 제국은 힘이 빠지고요. 그 대신에 이제 로마 교황이 유럽을 통합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실패를 해요. 나중에 프랑스 왕이, 그죠? 필립 4세라는 놈이 한국에서는 필리프 4세라고 써요. 프랑스 왕인데, 그죠? 로마 교황을 갖다 완전 병신 만들어갖고 로마에 두지도 않고 아비뇽이라 그래서 프랑스 남쪽에 아비뇽 데려놓고선 감금시켜놓고 여기서 교회질 해. 그래서 아비뇽의 그걸 아기배 유수라 그러죠. 로마 교황이 이제 완전 병신된 거예요. 교황을 누구를 안 치냐면 프랑스 놈을 안 치고 지 밑에 있던 놈. 니 가서 교황해. 이제 완전 로마 교회가 망한 거죠. 이때부터, 그죠? 로마 가톨릭도 유럽을 통합할 수 없고 신성 로마 제국도 통합할 수 없고 그러면서 유럽은 이렇게 다원주의로 가는 거예요. 각국 따로 노는 거죠. 그런데, 그죠? 여기서 잠깐 쉬었다 합시다.